자,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유튜버를 한 지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하기 전에도 정치적인 농구액으로 방송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저의 어떤 평론이나 이런 말들을 제 개인의 이해를 위해서 써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어려움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탄압도 다 겪었고, 하다못해 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을 만들어서 또 여러 가지 탄압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10년 동안 저를 지켜본 분들은요, 제가 적어도 사회개혁을 향한, 올바른 보수를 향한 진정성은 있었다. 이건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보수가 좌파에게, 지금 보수라고 하든 애국시민이라고 하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고 하든 어쨌든 이 범보수 세력이 좌파에게 밀리고 있다. 친북 좌파에게 밀리는 것이 도대체 어떤 현상 때문인가? 최근에 우리는 탄핵 국면에서도 보수가 엄청나게 집결해서 윤통 지지율이 51%가 넘었다. 뭐 또 어제 놓은 지지율도 50%가 넘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열광하고 또 탄핵 반대와 정권 유지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환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하는 친북 좌파 진영은 솔직히 보수보다 훨씬 정교하고 훨씬 세련됐으며 훨씬 공작에 능하고 집요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보수는 상당히 허술하고 또 더 나아가서 공공의 적 앞에 하나로 단결하는 이런 속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공작에 놀아나기가 십상이고, 또 지난번에 백골당이나 서부지법 사태처럼 적들의 역공작에 말려들어서 판을 베리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거센 보수의 저항에 탄핵을 2월 말로 때리려다가 한 3월 10일경으로 늦춰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25일 남았다. 이 25일 동안에 그야말로 마지막 힘을 한번 발휘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이런 생각 하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보수의 상황으로는 이게 못 이긴다. 그래서 25일이라도 좀 변해보자라는 각별한 저의 지금 이 진정성 있는 당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은 최근에 시국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도 머릿속에서 온갖 상념이 맴돌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일개 유튜버가 무슨 그런 고민을 하냐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어떤 기성적 사고가 판을 쳐도 항상 저는 독자적으로 제 양심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단련시켜 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 이 탄핵 사태를 바라보면서 흘러가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이 판은 못 이깁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되고 윤통도 바뀌어야 이 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솔직히 말하면 설 이후부터 1월 말부터 우리에게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2월 지금 오늘 14일입니다. 2월 달도 절반이 지났어요. 28일까지인데. 자, 2월 절반까지도 지금 반격이 아니라 설 연휴 끝부터 슬슬 밀려가지고 한마디로 열세 경합으로 가고 있어요. 확 밀리는 건 아닌데 설 연휴 끝나고 5% 정도가 밀렸다. 객관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갖다가 띄우는 보수 언론이 조사한 보수 여론조사의 결과만을 믿고 있는데, 그 결과에서도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약간씩 밀리고 있다라는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지 않은 중도나 또 좌파 여론조사들까지 종합해보면 한 5% 정도가 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절정기보다요. 절정기는 설 연휴 직전이 절정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월 19일 전까지 절정기였고 1월 19일 이후에도 며칠간은 절정기였습니다. 1월 19일이 서부지법 사태가 있었던 날이죠. 근데 그 이후에 우리는 설 연휴를 겹치면서 반격의 계기를 잡기는커녕 쭉 12월 말부터 밀고 오다가 그때부터 약간씩 밀리면서 버티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투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일단은 인정해야 된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우리에게 불행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윤통 변호인단이 중대 결심을 하겠다. 헌법재판소가 정인도 기각하고 검찰 조서를 인용하고 서두르고 또 더 나아가서 신문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해를 하고 이러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윤통 변호인단이 사퇴하면, 변호인단이 없으면 헌재 심판이 중단된다라는 전제하에 그랬을 건데, 자, 윤통이요, 지금 과거에 태평양에서 변호사를 1년간 했습니다. 검사하다 나와가. 그러다가 다시 검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변협의 휴직 상태인 변호사입니다. 그럼 휴직 상태인 변호사는 실제로 본인이 휴직 상태인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자기가 변호사로서 자기가 낸 소청에 대해서 다투었던 적이 있어요. 헌재가 그걸 휴직 상태 변호사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사퇴한다고 해서 윤통이 변호사고 또 휴직한 변호사라고 해서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어 있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호사 업만 못하지 변호사 자격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안이하게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이건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전략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윤통의 변호인단 한 분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라는 걸 조직해서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15만 명이 넘었다, 이런 부분을 보고도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요, 거리 세력은 넘쳐나도록 많습니다. 그걸 윤통 변호인단이 굳이 아무런 변호하고 관계없는 국민변호인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조직화를 할 때입니까? 윤통 변호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성향 분석에서 중도 보수가 5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가면 8대 빵이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뉴핑의 다른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제 신문윤리위원회인가에서 스카이데일리를 6건을 가지고 징계를 했습니다. 자, 근데 스카이데일리는 그 징계에 대해서 항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어쨌든 이재명 편을 들고 있는 그런 조직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게 무슨 신경 쓸 게 있냐? 아니죠. 그렇게 했을 때는, 징계를 때릴 때는 아마 당사자 보고 해명하라고 했을 거예요. 당사자가 거기에 대한 증거나 정인이나 또 항변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가 나왔지, 일방적으로 때리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지 않다면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사고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 그 인터넷판이나 신문에 그걸 일면에 올려서 싸워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트럼프가 곧 중국을 방문할 건데 그 시간을 잡고 있다. 나는 한심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중국인 99를 해결할 거다. 그런데요, 이런 거를 제가 말해도 지켜봅시다. 왜 그렇게 서두냐, 니 잘났다 이러고, 또 커뮤니티에 좋아요가 훨씬 적고 댓글도 적습니다. 이건 뭔 말인가 하면요, 제 말이 지극히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보수 대중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소리에 보수 대중들이 빠져드는가? 이 문제가요, 어떤 문제를 낳는가 하면 윤통 변호인들조차도 오도해서 언론에 그런 게 났다라고 이야기를 헌법재판관들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말을 하는 윤통 변호인과 윤통 쪽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겠습니까? 제가 지금 중요한 거는요, 보수는요, 얼추 90% 직결됐어요. 5% 정도 빠져나갔다고 봐요. 저는 95%까지 갔는데. 그런데 중도가요, 한 3분의 1쯤이 보수한테 넘어오다가 이것도 살살 멈췄다고 봅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에 보수의 대중 다수가, 적어도 보수 대중이 100이라고 보면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을 믿은 사람이 70%쯤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보수 세력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게 만드는 중대한 사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끼리의 사고에 빠져서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벗어나서 이재명도 싫고 민주당도 불편하지만 보수도 싫다라는 사람이 봤을 때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서요, 거기에 보수의 상당수가 동의하면서 중도의 표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중도의 지지가 끌어내질까요? 정말로 저는 솔직히 말하면 평균치 지능을 가지고
또 최소한의 지적 상식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이런 것이요, 그냥 믿어보자,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이런 게 가져오는 해악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게 없다. 또 더 나아가서 이것과 연결되는 게 트럼프가 구원해 줄 거다. 그게 또 스카이 데일리가 그대로 놓은 거 아닙니까? 시진핑을 만나가 이 문제를 거론한다고요. 그래서 한국의 부정선거에 트럼프가 개입해서 윤통을 갖다 구원할 거다. 이런 삼박자로 연결되는 황당한 소설 구도에 보수가 빠져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열정적으로 싸워야 될 때 이런 희망회로를 돌리고 또 그것들을 갖다가 전파하는 유튜버들에게 혹하면서 싸우는 동료, 오직 우리 말고는 이 상황을 해결할 사람이 없다라는 처절한 각오를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기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같은 희망회로가 보수에 이렇게 던져지면 그걸 참지 못하고 보수의 다수가 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교육 수준이나 지적 능력이나 그리고 생활 수준도 관계가 없어요. 상하 감지 못하고 다 이런 걸 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맹종이에요. 자, 보수의 또 다른 세력이 나타나서 부산, 대구에서 또 여의도에서 뭐 사람을 모았다고 합니다. 국민변호인단도 거기 가서 했는데요. 저는 그쪽과 그쪽은 여의도파고 그리고 정강원 목사 측은 광화문파인데 이런 부분에 분열이 났다고 언론이 굉장히 부추깁니다. 지금 JTBC는 어제도요, 청계천과 헌재 앞에 보수 두 세력이 대결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죠. 광화문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한간에 이야기하는 광화문파의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일정하게 인정을 합니다. 광화문 쪽이 그렇게 열심히 싸울 때 언론이 광화문 쪽을 제대로 보도했습니까? 사진 하나도 안 실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대항하는 세력이 나타났는데 언론이 대서특필을 하고 거의 막 한 면씩 글을 싣습니다. 오늘도 보면요, 언론이요, 광주에서 한판 벌인다고 또 절반쯤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를 제기를 커뮤니티에 한 2번 했습니다. 왜? 말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고요, 아무나 갖다가 쓰고 잘한다고 박수치고 그것이 저변을 넓힌다, 2030을 불러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세상은 그렇게 편의적 사고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2030이 보수에 들어온 게 늘었습니까? 정체되거나 조금 빠져나갔어요. 수치를 한번 보세요. 그냥 보수라는 전체 파이에서 제로섬 게임이다. 그래서 보수를 놓고 이 보수라는 판은 늘어나지가 않고 약간 줄어드는데 그 판을 놓고 다투는 모양밖에 안 된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여의도파라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 이 보수에서 지지가 늘어났습니까?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외연이 확대됐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서 말을 하기를 굉장히 꺼렸는데요.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광화문 쪽이 수구적이고 숙골 보수 같아서 새로운 세력이 다른 세력들을 끌어넣는 부분이 유용하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 그들이 활동한 지가 이제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부각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지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나도 여론조사에 책임자들 아는 사람이 많아서 여기저기 객관적으로 자료도 받아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수가요, 절정기에 비해서 한 5% 밀렸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좋습니다. 보수끼리의 꼬시래기 지살 뜯어먹기라는 부분이 냉정하게 현실이라고 지금 비춰지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적어도 구호는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주도권 싸움은 하더라도. 광주 5.18에 대한 생각, 그리고 계엄에 대한 생각, 그리고 탄핵에 대한 생각이 이거는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탄핵 반대만 하고 나머지는 중도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해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지적하면 갈라치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그 세력만큼 비판을 받지 않고 온 세력, 그 세력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광화문 쪽이다라고 매도하지 않습니까? 커뮤니티 올린 글에도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있습니까? 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논리가 일치해야요,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적당히 이쪽 저쪽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논리가 일치하지 않아도 꽁만 잡으면 매고 흥묘, 백묘론이라고 이재명이 비슷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해서 실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성부대가 오래 싸우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났고 또 친북 좌파 세력이 현재 장악한 공안사법기구를 통해서 그 세력을 죽이려고 거기 내란에 동조하는 선동 언론들이 또 그 세력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 세력을 부각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력이 한계에 부딪혔다 해서 새 세력을 부각시키는데 문제는 새 세력이 하고 싶은 대로 떠드는 지가 한 달쯤 됐는데 지금 지지율이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요, 중도는 새 세력이 등장하고 나서도 꼼짝하지 않았다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의 참여, 2030의 참여가 늘지 않았다. 2030 남성 중에 상당수가 여기 왔고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12에서 20 정도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20대에서요. 그런데 그 이상에 더 확장되고 있는가? 상당수가 이 판에서 빠져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2030의 확장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나타나면요, 기존에 광화문 쪽에 나가던 사람이 아닌 좀 중도 온건 보수라는 사람이 확연하게 그쪽으로 쏠리면서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맹종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봐야 돼요. 솔직히 2030을 끌어들이려면요, 휩쓸어버리자, 엎어버리자. 자, 헌재를 갖다가 쳐들어가서 제거하자 말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지요. 자, 헌재를 넘어가가지고 헌재 헌법재판관 끌어내서 단지하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내란 선동이 될까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휩쓸어버리자, 엎어버리자라는 말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그런 말로 중도표들이 올 거라고 봅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요, 보수 안에서요, 2030을 갖다가 들어올 수 있게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도 하자고 했는데 솔직히 그런 말은 제가 여태까지 보수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제안을 해도 깔아뭉개요. 원탁 회의를 하자 해도 깔아뭉개요. 저는요, 이제 솔직히 말하면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자. 이대로 가면 8대 빵이다. 그리고 새로운 보수 세력이 세력화됐지만 저는 그건 탄핵 이후의 일을 대비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비난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에서 현실들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식이 결여되어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보수에서는요, 가짜의 점령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고 봅니까? 옛날에 일본의 군부를 지지하던 세력도, 히틀러를 지지하던 세력도, 나치를 지지하던 세력도, 소련의 스탈린을 지지하고 레닌을 지지하던 세력도요, 자기 나름대로의 순수한 열정으로 지지를 했고, 그래서 그들이 일정 시간 세계에 타격을 입히고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수에요, 순수한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논리적 사고 수준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작에 너무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희망회보 마약을 던지면서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쪽에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황장수요, 요즘 유튜브가 손을 좀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루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한 10,000명 봅니다. 많을 때는 15,000, 6,000요. 그런데 어떤 유튜버들 보면 수십만이 가서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유튜버들이 대부분 보면 마약을 던집니다. 그건 대중은 마약에 약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수에 진지하게 폐부를 찌르는 이야기를 하면요, 이것도 또 어떻게 되면 이런저런 비난을 하면서 별로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스스로가요, 한번 자신을 가다듬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요, 싸워서 이길 만큼의 그런 정신적 준비와 열정과 순수성이 있는가에 대해서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남은 25일간의 싸움에서요, 순수하게 싸워야 된다.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 눈을 가리고 흐리는 이런 많은 것들을 거부하고요,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